자, 수요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급등하고 코스닥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많은 시장이고요.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주도주를 탐색하는 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 지금 좀 뚜렷한 주도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양한 섹터군에서 일부 종목들만 튀지 그룹 액션이 나오는 지금 섹터는 없거든요. 첫 번째로 반도체부터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약간 흐름이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일수직선으로 횡보하는 그림이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매수 접근하면 좋은 시기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이죠. 옆으로 돼 있습니다. 아, 저 수평선 제가 잘못 수평선입니다. 얘기했네요. 예, 수평선? 어쨌든 네. 그만큼 옆으로 평평하게 긴다라는 네.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수연 앵커랑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10만 원 밑에서는 땡큐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려왔고 여전히 10만 원 밑에서 지금 이제 10만 4천 원 부근인데 그러면 이제 놓친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좀 신경을 안 썼더니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자. 아니 그러다가 이제 뭐 11만 원, 12만 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11만 원 넘었으면 그때는 이제 추격 매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밴드를 넘어섰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 물론 뭐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조금 싸게 사시려면 10만 원 미치는데 한 뭐 3, 4% 정도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체적인 펀드멘탈, 하나는 지수와의 연관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펀드멘탈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내년도에 벌써 이제 2026년 얼마 안 남았죠. HBM에 대한 트리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5천이 간다라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대략 13, 14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 있어야 지수가 5천 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외국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뭐 가격별로 신경 안 쓰시고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은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려면 삼성전자가 13만 원 이상은 올라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지금 뭐 TPU니 소케미니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가 아닌가? 뭐 이런 투심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 매력적인 가격대인가? 살짝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동안 MTN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타점을 좀 많이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려올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는 10만 원 밑에서 매수입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타점이 안 보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쉽게도 51만 원 찍고 55만 원까지 왔으니까 10% 정도 올랐죠.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타점을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수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변동성들이 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크게 밀린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보유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시에 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이닉스를 담는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투자 방식은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세모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이 이거보다 더 크게 밀릴 가능성보다는 50만 원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은 좋긴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타점은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부장은 좀 따로 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일단 소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올해 내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부장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 제가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도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소부장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연말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나오면 소부장이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에는 소부장보다는 이제 대형주를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여기에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나온다라면 역시 변동성은 지금 이제 일부 종목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상승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부장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제는 반도체 투톱만 보는 게 아니라 소부장도 더 봐야 된다. 어느 쪽 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장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후공정과 관련된 수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삼성전자 향이냐 하이닉스 향이냐 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모든 업종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반도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조방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아침에 방산 좀 튀고 어제는 또 조선 기자재가 튀고 네. 뭐 원전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그러거든요. 네. 이게 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상승을 지금 시도를 하려는 건지 지금 이 조방원이 만들어내는 주가가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거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조방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뒤에 이제 질문까지 합쳐서 네? 조방전력기기. 조방전으로. 네. 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 정도 기대감이면 주가가 좋았을 텐데 그만큼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이제는 조금 네. 우리가 기대감으로 땡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방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때가 됐다. 어떤 때가 됐느냐? 올라갈 때? 이제 바닥을 확인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11월 말까지 네. 조선방산 좀 기다렸다가 12월 초쯤에 네.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그때 드리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올해 조방전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거죠. 실적이 좋으면 12월 달에 뭐가 있죠? 배당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월 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라면 제가 배당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고 배당을 받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배당부에 따라서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11월 달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이익이 막대하게 났으면 올해 배당이 어떨까요? 못 줘도 웬만큼은 주겠죠.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정부가 이제 배당소득 분류과세 이제 물론 내년부터 시행입니다만 그런 관심들을 좀 두고 있으면 배당 성향을 올해 높여놔야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방전에 대해서는 배당 매력도도 상당히 증가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방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 빼고 조선, 방산, 전력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배당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조선부터 한번 볼게요. 네. 가장 배당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요? 배당 매력도가 좋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삼성중공업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내년까지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은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빠져 있는 삼성중공업 올해 또 흑자 전환 내면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는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을 갖고 계시다라면 굳이 그걸 팔아서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도 현재로서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선을 참 오래 기다렸는데요. 11월 한 달 네. 동안 너무 이제 가격 조정을 깊게 받아서 다시 한번 12월에 급부상할 수 있는지 보고요. 방산 쪽에서도 배당 매력도가 있다라면 혹시 뭐 3대장 중에 있을까요? 다 3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3대장들이 다 배당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겠고요. 신규로 매수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화와 관련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일단 우리가 그 방산주 지금 시점에서는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삼성중공업에 이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럼 마지막 전력기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전력기기에서는 저는 효성중공업이 탑픽입니다.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이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지금 나타난 상황이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에서 돌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 충분히 필요하고요. 이 역시 기존에 뭐 LS인력을 갖고 계시던 현대인력을 갖고 계시던 뭐 특별히 무차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는 모습들 차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확실히 들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매력도가 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세 종목을 내 포트에 담는다 하면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뭐 방산을 뭐 50%를 담고 조선방 전력을 25%씩 담는다거나 아니면 방산을 지금 담는데 조선은 조금 더 이따 사세요. 이렇게 좀 전략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포트는 네. 동일하게 333 정도 들어갑니다. 총 5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반도체 비중이 있으니까 네. 5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333 전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현재로서 균형을 맞춰야죠. 균형을 맞추는 거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전 어떤 게 우월하냐라고 보면 전력기기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같이 조정받고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됐다. 어떤 특정 섹터를 많이 담는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모아가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다 네. 모아가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정하게 조방 전 이렇게 포트에 담아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딱 떼고 이제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횡보세가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전, 두의 비율 올라가는데 원전 얘기는 몇 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전과 두의 비율은 조금 구분이 되죠. 지금 두의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와 지금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X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 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올라가지 원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두에빌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두에빌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다.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만큼 너무 이렇게 서두르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에빌 같은 경우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타점이 보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지면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자, 다음은 로봇주 한번 볼 텐데 지금 로봇주 안에서 그 액추에이터가 가장 큰 인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라갈 종목들만 지금 보더라도 로보스타라든지 이렌시스, KNR 시스템 같은 종목들 올라가거든요. 자, 일단 부품 쪽으로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여전히 기대감이 높습니까?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로봇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GPU가 이제 들어오면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GPU를 통해서 결국 자동차의 끝판왕은 이제 로봇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업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오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이 우리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부품 단위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현명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제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품 단위 오늘 CMS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품들이 많이 팔려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우리가 이제 부품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로봇이 많이 팔리려면 저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고 저런 쪽들이 많이 이제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소테마가 지금 형성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테마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표를 놓고 볼 때 가벼운 지표가 있고 무거운 지표가 있는데요. 로봇과 관련된 시스템은 벌써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로봇 얘기가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벼운 지표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 이건 상당히 좀 가벼운 지표죠. 하지만 로봇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 레벨업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긴 호흡으로 오히려 조금 주가 조정기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올라갈 땐 따라가기보다는 그 주가가 좀 덜 올랐을 때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지 않더라도 이미 큰 시세를 분출을 해왔었잖아요. 8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뭐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깐부해동 이후 주가가 푹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언제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하이닉스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 로봇의 수요에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또 수급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과 2차 전지가 지금 수급 시속 게임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 말고 자동차 부품하고 이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자동차, 로봇, 부품, 자율주행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네. 네. 그런 세트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로 맞추면서 하나의 부품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움직였다가 오늘 또 부품 단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은 종목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마찬가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닥 비중이 또 높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대세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대세라기보다는 하나의 틈새 전략으로서 움직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부품이랑 자율주행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가 싶은 게 자율주행은 이제 그 뭐 피지컬 AI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조금 더 풍부하다라고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은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CES도 1월에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러티브죠. 내러티브에 의한 투자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내러티브와 실질적인 이익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러티브로 움직인다라는 게 작은 소테마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익단에서 아까 제가 조방전을 모아가자는 건 이익단으로 모아가는 거고요. 주가는 못 올랐지만 이익을 보고 투자하자라는 거고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 말씀드린 것처럼 CS, 어차피 내년 초에 이제 한 달 남았죠? CS가 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시장의 조정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잘 나가는 종목 아까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고용 같은 경우 좀 따로 똑대서 피디님이 여쭤보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신고가라서. 저는 고용은 지금 이제 고용은 또 의료용 또 이제 뇌수술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라 단기간에 50%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하실 부분은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단기간에 50% 올라온 종목을 따라가서 이게 지금 몇 프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냐라고 본다라면 냉정히 보면 저는 이제는 목에 찼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도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미 과거의 일이지 앞으로 미래는 조금 조심스럽다. 조금 쉽지 않지만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제약바이오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오늘 아침에 인벤티지랩이 급등했다가 이게 임상에서 사실 그 장기 지속이 4주 그렇죠. 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주까지밖에 효과가 안 나와서 뚝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비만 치료제는 지금 이렇게 변동이 좀 많이 강해요. 예, 맞습니다. 접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펩토론도 그렇고요. 펩토론 최근 위협이었지. 펩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대안으로 인벤티지랩을 봤는데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증권가의 SNS로 지금 막 돌고 있어서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결국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속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효능인데 효능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살이 빠지느냐? 예. 근데 얼마만큼 살이 빠지느냐? 요 두 가지 그리고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 개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살은 빠지지만 그 효능이 작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투약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몸에 또 부작용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일단 변동성이 생겼다. 약간의 지금 이제 시장에 충격파가 왔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은 뭐 정말 뉴스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일단 갖고 계시다라면 한 50% 정도는 전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50% 정도는 덜어내고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하려는 분들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그렇군요.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할 때다. 그러면 플랫폼주는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알보리 같은 종목들은 뭐 쉬어갈 때마다 담는다. 이 접근은 아직은 유효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만의 문제죠. 비만 치료제만의 문제들이고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화돼서 앞으로 수많은 우리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약들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효능이라기보다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약들의 효능을 그리고 그다음에 투여 방식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시장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부양 기대감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올라가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코스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큰 부분들인데 2차 전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만 원 부분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동력을 얻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IT 부품주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IT 부품주들이 현재로서 이제 그 실적이 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올라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조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당에 대한 안전판을 깔자라는 거고 코스닥의 부양 체계에서 코스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안전판을 깔는 것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IT 부품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부품주 쪽이 코스닥을 부양해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